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만난 남자가 저와 닮아 있나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지구상에 있는 남자 중 최악의 놈을 만났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줄줄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에 놀랄 준비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여서 남자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젊었을 땐 애인을 여러 번 사귀어봤지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애를 관뒀답니다. 제 직업은 영어 학원 강사였어요.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반까지 수업하는 나름 실력 있는 강사였죠.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중 수강생이 제일 많았답니다. 어쨌든 40 넘어가면서 연애든 결혼이든 모두 포기하고 혼자 자유롭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수강생이 저에게 고백을 넘어선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더군요. 저보다 4살 어린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였답니다. 수업이 끝나면 따로 찾아와서 영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에 대한 걸 묻더라고요.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말이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저돌적으로 대쉬했답니다. 학원 수강생들이 모두 알 정도로 티를 많이 내는 바람에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의 저돌적인 고백은 매일 반복됐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됐답니다. 결국 제 마음이 그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고백을 해줬을 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줬고 바로 연인이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다 보니 빠르게 가까워졌고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제 나이 40에 20대 청춘 같은 사랑을 해보니 매일 가슴이 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연애를 오랫동안 할 생각으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이도 결혼 같은 건 꿈꿔보지 않았다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연이 이어지려고 그랬는지 저에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크게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미남씨, 나 임신했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임신? 그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하긴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겠지. 그런데 난 이 아이 낳을 거야. 자기가 나랑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모성애가 깨어났거든. 나 혼자서라도 키울 거니까 미남씨는 부담 가지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대가 통했는지 그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말하더군요. 왜 혼자 키워? 나도 아빠가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부성애가 깨어난다고.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지난 7개월 동안 그 누구보다 행복했잖아. 앞으로 7년, 70년 계속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미남씨, 진심이지? 진짜 내 아이의 아빠가 돼주는 거지? 아이, 그렇다니까. 혜정아, 나랑 결혼해줘. 이 말을 먼저 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임신 사실을 알려드리고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이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조금 놀랐어요. 대기업 직원인 남편이 사는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닌 시어머니와 둘이 사는 집인데 말이죠.
무슨 사정인진 모르지만 실례가 될까봐 왜 원룸에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시긴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시고는 바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와 그이에게 왜 불편하게 원룸에 살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업 투자가였는데 크게 망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 배경을 보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문제가 됐던 게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 38에 대기업 직원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투자를 종용해서 돈을 다 까먹었다네요. 여기서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전세금 정도는 있을 줄 알았으니 많이 난감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감 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결혼식을 작게 올리고 제가 구한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는 임신 중이긴 했지만 일을 바로 놓을 순 없어서 영어 강사로 계속 일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많이 수상했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긴 하는데 오후 4시만 되면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학원 출근을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매일 마주쳤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회사가 몇 시에 끝나길래 벌써 들어와? 이번 주 내내 일찍 들어오네? 당신 회사가 강남인데 지하철 타고 오는 시간 계산하면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나 회사 안 다녀. 대기업에 다닌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당신하고 사귀고 싶어서 말이 막 튀어나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네. 지금 뭘 했어? 나한테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인 거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어도 회사는 다닐 거 아니야. 설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사실 나 백수였어. 우리 엄마랑 사는 집도 오래전부터 살던 집이야. 투자로 망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좀 많이 했어. 뭐가 어째? 그럼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속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애할 때 분명 대기업 명함을 건네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숨기려고 가짜 명함까지 팠답니다. 저는 부하같이 밀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야,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냐고? 이 미친 자식아! 나한테 사기친 거야? 당신은 지금 나랑 사기 결혼한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개자식아! 여보, 흥분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당신 좋아하는데 백수인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해서 사기쳤다고 하면 용서가 될 줄 알았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이건 대기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뢰와 믿음의 문제야. 당신과 결혼 생활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내가 거짓말할 거면 끝까지 했겠지. 근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 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이것만큼은 진실이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추악한 사기꾼 놈아,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끝내기로 작정했죠.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애원했어요. 자기가 속여온 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앞날은 저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답니다. 여보, 나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 당신 잡으려면 대기업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성공할 줄 알았나 봐. 내가 백수였다고 말하면 당신이 날 만나줬겠어? 난 순수하게 당신 마음을 얻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못 사는 걸 숨기려고 거짓말한 거고. 잘났다 이 자식아. 남 속여서 결혼하니까 좋니?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걸 보고 아주 재밌었겠네. 근데 어쩌냐? 이제 다 알게 됐으니? 너랑은 끝이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어. 사기라니. 여보, 나는 당신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거야. 자기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것만 생각하고 이번 일은 묻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힌 저는 남편을 발로 차며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곧 법원에서 보자며 으르렁대면서 말이죠. 남편은 쫓겨나자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해서 돌아올 때 같은 자세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현관 앞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일을 많이 사랑하고 있더군요. 이런 저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남편에게 기회를 줘보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 다시 받아주면 가장 노릇할 수 있겠어?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대기업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으니까 작은 회사라도 다녀.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야. 알겠어? 여보,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근데 여보, 나 취직 말고 다른 걸 먼저 해볼 생각이 있는데 사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까 해. 나도 태어날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뭐? 공무원 시험? 당신 나이가 몇인 줄 몰라? 38이야. 그리고 애아빠가 될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돈 한 푼 없는 인간이 무슨 돈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야? 설마 나더러 당신 뒷바라지 하라는 거야? 내가 호구로 보이니? 아니, 호구라니. 여보, 나 진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대신 1년 안에 무조건 붙을게. 나 정말 자신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걸까? 전생에 일본 앞잡이였나? 미치고 팔짝 뛰겠다. 제가 한숨을 쉬며 푸념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죽어도 공무원이 되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는 남자가 애아빠가 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취직하라고 경고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이는 제 말을 듣기로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봤는데 한 군데서도 불러주지 않았답니다. 대학 때 학점이 개판인데다 스펙이 전무하고 경력이라고는 비정규직뿐이어서 38의 남편을 받아주려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남편에게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라고 일렀답니다. 제가 그 일을 왜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38 남편에게 학원비를 대주고 독서실비를 지원해줬어요. 또 매달 들어가는 책값과 밥값까지 모두 줬답니다. 이왕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니 남편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죠. 저는 만삭이 되도록 학원에 출근해서 수업을 하며 돈을 벌어
가장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부모가 됐으니 분명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저는 학원 수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이가 잠을 편하게 자게 해주려고 저는 딸아이 방에서 잤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믿어주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낮은 점수로 떨어졌어요. 첫 시험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의 시험이 있으니 3번 안에는 합격하리라 믿었습니다. 남편도 공부하며 자신감이 붙어서 2번째 시험 날은 합격을 자신했답니다. 하지만 2번째도 떨어져서 다음 해에도 공시생으로 지내게 됐죠. 3번째, 4번째 시험까지 다 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아이는 날이 갈수록 크고 있는 데다 저 혼자 경제활동에 남편 공부까지 시켜주니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40살 먹은 남편에게 공시생을 관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통보했어요. 여보,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2년 동안 4번의 시험을 다 떨어졌으니 그만 포기해.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좋은 직장 다니라고 말 안 해. 어디 공사장이라도 가서 일하든 공장을 다니든지 해. 더 이상은 당신 학부모 노릇 못하겠어. 포기하라고? 여보, 2년이나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6월 시험 보고 꼭 붙을게. 만약 떨어지면 나도 포기하고 공장 들어갈게. 남편이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데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더군요. 나이 40에 애아빠인 양반이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데 그렇게 해주기로 했네요. 그이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가슴에 새겼는지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잠이 올까봐 밥도 자주 걸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칼을 갈며 공부하길래 조금 기대가 됐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험날이 다가왔는데 그이나 저나 많이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꼭 합격하라는 말과 혹시 떨어지면 다 포기하고 공장이든 공사장에 들어가 돈을 벌라고 일러줬습니다. 그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자기만 믿으라고 말하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매우 해맑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 같았죠. 당신 얼굴이 좋네? 시험 잘 봤나 봐? 진짜 잘 봤어. 아무래도 합격한 것 같아. 진짜야?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잘 봤나 보다. 여보,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지? 나도 내가 한심하고 무능한 거 잘 알아. 당신 같은 예쁘고 훌륭한 아내한테 부족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나만 믿어. 시험이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당신과 딸아이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될게. 미안하고 사랑해. 이제야 우리 남편이 철드나 보네. 이런 말 해줘서 고마워. 요즘 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풀린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이 경제활동을 무조건 해야 해. 나 혼자 가장 노릇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당신 짐 덜어줄게. 진작 좀 이렇게 나오지 그랬어. 이제야 가슴에 있던 응아리가 뚫리는 기분이다. 남편은 시험이 끝났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정신 차린 남편 덕분에 저와 딸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남편이 편의점에서 퇴근해 시험 결과가 나왔다며 뛰어 들어오더군요. 그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표정만 보고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합격이래. 야후! 이제 나 박미남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라고. 이에 저는 남편을 안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합격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이거 봐. 내가 합격증 프린트해왔어. 빨리 보라고. 저는 남편이 보여주는 수험 번호와 합격이 출력된 글자를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드디어 내 남편이 공무원이 됐다. 아싸! 이제 나도 가장 노릇할 수 있겠지? 여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딸이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니 우리 딸이 당신 보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남편의 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하며 파티를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드디어 제 남편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다며 저에게 고생 하나 덜었다며 안도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해낼 줄 알았다며 동네방네 친구분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셨답니다. 몇 주 뒤 남편의 근무지가 정해졌는데 저희 집에서 10분 걸리는 동사무소였습니다. 출퇴근하는데 차비도 들지 않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러 자주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지 열흘 정도 지나자 동사무소에 그의 얼굴을 보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찾아갔죠. 이윽고 남편이 동사무소 안에서 고객들에게 등본과 각종 서류를 떼어주는 걸 보게 됐는데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객들 뒤에서 남편에게 손을 흔들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반가운 기색은커녕 제 얼굴을 보고 인상부터 찌푸리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손짓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더니 곧 남편이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오더군요. 여보, 공무원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떡해. 내가 운동화 좋은 거 사줬잖아. 여기서 누가 운동화를 신고 일해. 다들 스레빠 신고 일한다고. 그나저나 당신 여기 왜 왔어? 내가 일하는데 오지 말랬잖아. 괜히 사람들 눈치 보인다고. 왜 눈치를 봐? 당신 설마 내가 창피해? 왜? 나이 많은 연상 마누라가 찾아와서 면이 안 서?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나는 일터에 가족들이 오는 거 달갑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도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 정말 잘나셨어. 그래, 당신 잘났다.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않을게. 당신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기분 잡쳐서 그냥 갈래. 혼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나란 일 열심히 해봐. 제가 돌아서는데 남편은 저를 잡지 않더라고요.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체하는 걸 보니 벼슬아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9급 공무원이니 그 정도였지 7급이었으면 아예 가마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 줬는데 겨우 50만 원 주더군요. 왜 이렇게 적냐고 물었더니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냐고 짜증을 냈답니다. 세금 떼고 뭐하고 해서 꼴랑 180만 원 나왔다. 첫 월급에 엄마를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용돈 좀 드리고 친구 놈들한테 한턱 쏴야 해서 그것밖에 못 준 거야. 그런 거야? 알았어. 근데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사정 몰랐으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여보, 다음 달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할 테니까